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미국 주식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달러 지수는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일단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위험 자산들의 선호 흐름들이 나타났고, 어제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1년 7개월 내,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은 최저치를, 위안화 가치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안화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4.8원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장중 내내 하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약달러 흐름이 있었고, 위안화가 가파른 강세, 장중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 보면서 82.5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후반에는 결제 수요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하락 흐름이 좀 장중 내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달러 환율은 거의 한 달째 종가가 80원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 요인들은 하락 우호적인데, 대내 요인들이 코로나19 확산이라던가 수급적으로 일단 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환율의 하락을 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사실 그저께 외국인이 1.6조 원 코스피를 팔면서 우리한테 좀 긴장감을 줬었는데, 어제는 2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국채시장과 일단 우리 국채시장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150조 원 이상의 보유액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달러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어제 보시면 주가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통화들의 특징은 달러는 강세였는데 오히려 그동안 잠잠했던 신흥 통화들이 같이 강세 흐름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연출이 됐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평균 물가제 공식화 영향이 이어지면서 달러 지수가 92를 하회하고 유로 달러 환율도 장중에 1.2달러를 상회하면서 일단은 약달러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 두 가지 이벤트가 약달러를 저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22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통화 정책의 목표가 환율은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유로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유로 달러 강세가 되돌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우리가 돈을 푸는 게 유로를 약하게 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순수출이 많은 독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유로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볼 수가 있죠. 하면서 유로 달러가 다시 반락을 했고요. 또 어제 나온 미국의 ISM 8월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56까지 상승을 하면서 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달러 강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은 여전히 이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통화 정책이 향후 몇 달 내에 안정화해서 경기 부양으로 선회해야 된다, 더 완화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발언하면서 일단은 또 전반적인 약달러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베 총리 사임 이후에 뭔가 이게 불확실성 재료이기 때문에 예나 강세, 달러 환율 하락 재료로 작용하다가 어제 이제 선거 방식을 약식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뭔가 아베 총리하고 정책 연속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던 스가 관방 장관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환율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그런 기조
인식 속에서 예나 약세가 나타났고요. 파운드와의 상승세도 요새 가파릅니다. 8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 이제 BOE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재가 뭔가 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운드와의 강세는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달러 약세가 더 가다가 일단 주요 통화에 대한 주춤했는데 어제는 신흥 통화들은 전반적으로 강세, 위험자산 선호, 주가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흐름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의미 있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년 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20주 이제 이평선이 있습니다. 120주 이평선이 6.9 위안이었는데 이 선을 뚫고 내려와서 지금 200주 이평선 그러니까 6.8 위안까지 바짝 다가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1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 통상 압박을 시작한 18년도 이후에 지금 이후부터 고점의 반 정도 레벨이 6.7 위안 정도입니다. 그 선까지 지금 거의 바짝 다가왔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는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외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보인 거는 당연히 약달러였고요. 근데 그동안 약달러에 위안화가 별로 편승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더 8월 이후에 가파르게 편승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1차 8월 24일이었죠.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이행에 대한 그런 평가를 했는데 그럭저럭 괜찮다라는 평가가 양국에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도감을 주기도 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중국도 좀 몸을 낮추는 그런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요인들도 이제 위안화 강세에 우호적입니다. 첫 번째 차트는 이제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차트들은 위안화 시장에 수급적으로 달러 공급이 꽤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중국의 일단은 실선은 경상수지입니다. 사실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18, 19년도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적게 나오고 이제 아예 적자 기조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상수지가 1,200억 달러 정도 꽤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외환 수급에 여유가 생겼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좋은 경상수지 흑자인지는 물론 여행 못 가고 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어쨌든 미친 것인데 어쨌든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을 했고 특히 오차 및 누락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수지의 대차를 맞춰봤을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빠져나간 돈 또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온 돈을 의미한데요. 중국의 오차 및 누락이 그동안 그러니까 15년도 이후에 뭔지 모르겠는데 빠져나가고 있는 달러가 경상수지보다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오차 및 누락이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중국의 외환 수급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본 수지 측면에서도 외국인 채권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흐름이 더 가파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채권 금리가 최근에 좀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하면서 일단 채권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금리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수 편입 관련한 채권 자금의 유입이긴 하지만 채권 자금 유입세가 나타나고 있고 주식 자금은 최근에 주식 별로 잘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 자금은 그래도 꽤 신흥국 치고는 들어오다가 일단 7월 이후에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외환 수급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다. 대외적으로 강세 우호적이고 수급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중국이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돈을 유동성을 이렇게 상당히 완화적으로 가져가고 돈을 푸는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최근에는 그 속도를 좀 완만하게 하고 오히려 이제 선별적으로 진짜 좀 싼 금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을 좀 차별화를 두자 통화정책 속도를 조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2 증가율도 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위안화 또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또 내외 금리 차 측면에서 미국 10년 금리 빼기 중국의 10년 금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수록
그 중국이 더 유리한 것, 중국 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위안화 환율 하락, 위안화 강세 우호적인 거겠죠. 그래서 일단 올 들어서 최근에는 특히 더 그런 흐름들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위안화 강세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 넘어가서 차트를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중국이 미국하고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시작한 18년도 이후부터 이후 고점의 반 정도 레벨인 6.7 위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중국이 지금 막 위안화를 가파르게 강세로 가서 외국인 자금을 끌어모겠다 이 스탠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위안화 환율은 우리의 관리 가능한 그런 경제 변수로 그냥 특히 미국의 크게 불편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올해 하반기 스탠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11월 3일 대선 앞두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미국한테 신경 쓰이지 않게 하는 레벨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의미 있게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 군사적이라던가 관세라던가 이런 압박을 다시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80원대 흐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간 차트인데요. 일단 달러 환율은 지금 일단 80원 요 부근의 지지선들이 일단 구름대가 포진해 있고 뚫고 못 내려가고 일단은 80원대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 우호적인 재료들은 위안화 강세, 위험자산 선호가 될 것이고요. 다만 국내 코로나19 여건이 하단을 받칠 거고 오늘은 우리나라 금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 뭔가 여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예산안 발표가 됐는데 채권 시장의 수급,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코로나의 2차 2.5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뭔가 재난지원금 더 줘야 될 것 같고 정부가 돈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채권 시장에 수급 부담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닥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 환율의 하락을 일단 막고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0원대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이 없으시네요. 예, 일단 환율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에서 조금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이 합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두기 2.5단계 계속 진행 중인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